하노이의 뜨거운 햇살이 삼성 베트남 공장 건물에 내리쬐던 그날 오후 저는 미니마트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싱가포르 출신 여성으로 식문화 전략가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8,000명의 베트남 직원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며 언제 구매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또 코카콜라네요. 지난 한 달간의 판매 데이터를 노트북 화면에 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음료 부문 1위 코카콜라, 2위 펩시, 3위 현지 망고 주스였어요. 스낵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네슬레 킷캣, 현지 새우깡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모두 달콤하거나 짠맛이 강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았어요. 구매 시간대를 분석해보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정식을 먹지만 간식 시간만큼은 전 세계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탄산, 단맛, 빠른 소비. 노트에 키워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의 간식 선택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놓인 생소한 음료 하나가 2주째 그대로였거든요. 태국산 코코넛 라시였어요. 가격표에는 할인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왜 안 팔릴까요? 그 음료를 집어들고 직접 마셔봤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현지 음료와 비슷했어요. 문제는 처음 보는 것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보수적이었어요. 새로운 브랜드나 생소한 맛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친구가 추천하거나 동료가 먼저 시도해봐야 그제야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충성도는 높았습니다. 초코파이가 이미 10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패턴은 찾았어요. 이제 변수를 넣어볼 차례예요. 노트북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싱가포르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엘린,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한국 식품 브랜드들이 동남아 진출을 원하는데 테스트 마켓으로 너희 공장을 추천했거든. 관심 있어? 저는 냉장고 속 코코넛 라시를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8종이요? 한국식품유통업체 담당자와의 화상회의에서 눈을 크게 떴어요.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서울 사무실의 젊은 남성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테스트하는 건데 28종은 좀 많지 않을까요? 베트남 직원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이거든요. 다양성이 중요해요. 소비자 반응을 제대로 보려면 선택권이 많아야죠. 한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제품들이니까요. 서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몰랐거든요. 8,000명의 베트남 직원들이 얼마나 신중한 소비자들인지를,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사흘 후 제 앞에는 28개의 샘플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라면, 불고기 버거, 고추장과자, 인삼 캔디 약과, 한과, 두유, 식혜, 김 스낵, 고구마, 칩까지. 이걸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설명서를 읽어봐도 막막했어요. 대부분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음식들이었거든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다 진열할 수는 없었어요. 나름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인데 부담은 없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너무 낯선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친숙한 카테고리에 속해야 한다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식품 카테고리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여야 했어요. 첫 번째 선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치라면과 고추장 과자는 과감히 제외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한국식 매운맛은 달랐거든요. 대신 약과를 골랐습니다. 코리안 허니 도넛이라고 설명하면 도넛의 변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삼 드링크도 흥미로웠습니다. 베트남에도 전통 약초 차 문화가 있으니까요. 에너지 드링크 대용품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유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콩을 즐겨 먹지만 한국식 달콤한 두유는 처음일 텐데요. 하지만 건강 음료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함시켰어요. 김 스낵은 확실히 도전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채소를 말려서 간식으로 먹는다는 게 이들에게는 상당히 이상할 테니까요. 하지만 바삭한 식감과 짠맛이 있어서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했어요. 진열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눈높이에는 가장 친숙해 보이는 약과와 두유를 놓았어요. 중간 선반에는 인삼 드링크와 고구마, 칩, 아래쪽에는 김 스낵 같은 도전적인 제품들을 배치했습니다. 각 제품마다 영어와 베트남어로 간단한 설명도 붙였어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월요일 아침 미니마트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도넛인가요? 베트남 직원 투안이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니마트 구석에 설치한 작은 의자에 앉아서 몰래 관찰하고 있었어요. 투안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꿀맛이네요. 생각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어떤 맛이야? 한국 도넛이래. 꿀로 만든 거라고.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곧 약과 앞에는 줄이 생겼어요. 모두들 한 개씩 사서 그 자리에서 맛보고는 오, 이거 맛있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주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진열한 15종 중 약과가 가장 먼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50개씩 팔려나갔어요. 코리안 허니 도넛이라는 설명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습니다. 도넛이라는 친숙한 카테고리에 한국이라는 이국적 요소가 더해져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인삼 드링크도 의외의 히트작이었습니다. 이거 에너지 드링크예요? 피로가 풀린다면서요? 소문이 퍼지면서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잘 팔렸어요. 오후 나른함을 달래는 음료로 인식된 것 같았습니다. 캔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두유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건강 음료로 어필하려 했는데 오히려 달콤한 음료로 받아들여졌어요. 우유보다 달아요. 디저트 같네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직원들이 좋아했어요. 오후 간식으로 커피 대신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SNS 확산이었어요. 직원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샵 코리안 스낵, 샵 삼성공장 맛집, 샵 신기한 음식, 샵 처음 먹어본 음식 해시태그를 붙여가며 말이에요. 한 직원은 약과를 먹는 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코리안 허니 도넛 테이스트 테스트 라는 제목으로요. 스마트폰으로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댓글도 흥미로웠습니다. 어디서 파는 거야? 나도 먹어보고 싶다. 한국 음식 진짜 신기하네 같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바이럴 마케팅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초기 성공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시험은 다음 주부터였어요. 과연 재구매가 일어날까요? 일회성 체험에서 끝날까요?
첫 주는 호기심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지. 더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사는지, 언제 사는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 일주일 매출을 정리하며 뿌듯해했어요. 15종 중 12종이 완판되었습니다. 특히 약과 인삼 드링크, 두유는 추가 주문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한국 본사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도전은 바로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매출이 저번 주 대비 60% 급감한 거예요. 뭐지? 진열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상품은 그대로 있고 가격도 동일했습니다. 진열 위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직원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간식 드셔보셨죠? 어떠셨어요? 아, 약과요? 맛있었어요. 회계팀의 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또 사실 계획은?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한번 먹어봤으니까 됐어요. 맛은 좋았는데 계속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삼 드링크 드셨던 분이시죠? 엔지니어링 팀의 한에게 물었어요. 네, 한번 마셔봤어요. 신기했어요. 그럼 또? 글쎄요, 그냥 한번 체험해본 거죠. 평소에는 역시 코카콜라가 좋아요. 한도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한국 음식은 체험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보는 일종의 이벤트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간식이 되지는 못했어요. 우린 제품을 판 게 아니었어.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호기심을 팔았던 거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는 첫째 주 폭발적인 성과를 보고 대량 주문을 진행했던 거예요. 창고에는 몇 달치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약과만 해도 2,000개, 인삼 드링크도 500캔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구매자 프로필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신규 고객이었습니다. 재구매율은 고작 15%에 불과했어요. 일반 스낵류의 재구매율이 평균 70%인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목요일 오후 한국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갑자기 안 팔려요? 처음엔 폭발적이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 사무실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배어 있었어요. 솔직하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호기심은 한계가 있어요. 한번 먹어보는 것과 계속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마케팅을 더 강화하면? 한국 측에서 여러 제안을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마케팅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직원 식당 한 구석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의 식사 패턴, 음식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방식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4명의 여직원들이 쌀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각자 자기 것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수를 싫어한다고 하자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갔습니다. 라임을 짜주고 소스를 나누어 쓰고 서로 맛을 봐주면서 먹고 있었어요. 함께 먹는구나. 옆 테이블의 남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볶음밥을 주문한 사람이 춘권도 하나 시켜서 모두와 나누어 먹었어요. 나 혼자 다 못 먹어, 같이 먹자.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음식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였어요. 잠깐,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음식을 개별 상품으로만 접근했던 거예요. 하나하나의 스낵을 개인이 사서 개인이 먹는 것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 음식은 관계의 매개체였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도구였어요. 한국 직원 김 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리님, 한국에서는 간식을 어떻게 드세요? 간식이요? 보통 사무실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먹죠. 누군가 과자 사오면 나눠 먹고 커피 타임에 함께 먹고 혼자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눠 먹는다. 핵심을 찾았어요. 한국 음식, 아니 한국 문화의 특징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 포장된 스낵만 팔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는 빠진 채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간식 문화를 검색해 봤어요. 대부분의 영상에서 여러 명이 둘러앉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먹는 간식, 동료들과 나눠 먹는 과자, 오후 3시 티타임,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거예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은 맛이 아니라 방식이었어요. 함께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문화. 그런 맥락이 없으면 그냥 생소한 외국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약과를 개별 포장이 아닌 큰 통에 담아서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동료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어요 라는 팻말을 붙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명이 가져가면 주변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가져갔어요. 이거 맛있네, 너도 먹어봐. 이게 한국 도넛이야? 자연스럽게 나누어 먹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혼자 먹을 때와 달리 함께 먹으니까 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따라왔어요. 맞아, 미각이 아니라 문화야. 확신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식사 문화를 경험하게 해야 했어요. 이제 진짜 전략을 세울 때였습니다. 체험존을 만들어보자. 미니마트 한쪽 구석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단순히 진열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작은 원목 테이블 2개를 주문했어요. 각각 4명씩 앉을 수 있는 크기로요. 그리고 한국 전통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석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벽면에는 K푸드 미니 체험존,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영어가 함께 적힌 간판을 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 연출이었습니다. 한국 카페와 식당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인쇄했어요. 특히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들을 선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사진마다 한국 직장인들의 3시 티타임, 동료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같은 설명도 붙였어요. 시식 코너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맛보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을 제시했어요. 약과는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인삼 드링크는 오후 2시에서 4시 에너지가 떨어질 때.
추천, 두유는 달콤한 오후 간식으로 커피 대신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누구와 먹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영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장인들이 간식을 먹는 장면들을 편집해서 작은 모니터에 연속 재생되도록 했습니다. 미생의 사무실 장면, 김 과장의 회식 후 야식 장면, 각종 예능의 먹방 장면들이요. 저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일하네요. 베트남 직원들이 신기해하며 영상을 지켜봤어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각 제품마다 새로운 설명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성분이나 칼로리 정보가 아니라 감정과 상황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국 직장인들이 야근할 때 먹는 달콤한 위로, 동료와 나누는 작은 행복, 바쁜 오후에 찾는 에너지 충전소 같은 문구들로 각 제품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첫 주 반응은 확실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체험존에 앉아서 시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모여서 먹어볼까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사서 혼자 먹었다면 이제는 여러 개를 사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는 간식에서 함께하는 경험으로 바뀐 거예요. 재구매율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이야. 체험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점심, 샵 사내 한식 체험, 샵 동료들과 함께 직원들의 SNS 게시물을 보며 놀랐어요.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소셜미디어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음식 사진이 아니었어요. 체험존에서 여러 명이 함께 둘러앉아 한국 간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들,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댓글의 변화였어요. 어디서 파는 거야? 나도 먹어보고 싶다 같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벗어나 우리 팀도 이렇게 간식 시간 만들어보자. 한국 사람들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문화 좋은데? 같은 더 깊이 있는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거예요. 매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셋째 주 매출이 첫 주보다 40%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건 구매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개별 구매가 아닌 그룹 구매가 늘어났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재구매율도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고 있어요. 체험존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설명해줘야 했지만 이제는 직원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꿀이 들어가서 달콤해. 저 드링크는 피로 풀리는 거래. 오후에 마시면 좋아. 두유는 우유보다 고소해 같은 식으로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일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한국 간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도 야근 많이 해요. 한국 회사 문화는 어때요? 같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음식이 문화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도 좋지만 SNS 반응이 정말 긍정적이네요. 화상회의에서 마케팅 팀장이 말했어요.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퍼뜨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추천하니까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 거죠. 마케팅보다 훨씬 강력해요.
목요일 점심시간 체험존을 지켜봤어요. 회계팀 직원들이 약과를 먹으며 한국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회사도 간식 문화 있던데 한국 직장인들 진짜 바쁘게 살더라. 그래도 동료들끼리 챙겨주는 모습이 좋았어.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K-푸드는 제품이 아니라 경험이야. 팔리는 게 아니라 퍼지는 거야. 개별 소비에서 집단 경험으로 일회성 구매에서 문화적 습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 성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말이에요. 2달 후 본사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숫자들은 분명했어요. 28종 중 10종 정식 입점 확정, 베트남 내 16개 지점으로 확대 결정, 직원 만족도 85% 달성.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베트남 직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예요.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싱가포르 본사 아태 지역 담당 이사가 화상회의에서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품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음식을 팔려고 하지 말고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와 감정을 경험하게 해야 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관계와 소통의 도구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인식 전환이었어요. 초기에는 한국 음식이 이상한 외국 음식, 한번 먹어볼 만한 신기한 것 정도였다면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간식, 오후의 작은 힐링 타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바쁘게 살면서도 서로 챙겨주는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체험존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관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기존 직원들이 먼저 체험존을 소개해줬습니다. 여기서 한국 간식 먹어봐.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면 재미있어. 자생적인 문화 전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한국 본사 해외 사업부에서 문의가 왔어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각 지역의 음식 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해요. 베트남은 함께 나누는 문화가 강해서 이 방식이 통했지만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지역이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태국 지점에서는 이미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복제를 경계했어요. 각 나라마다 음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태국은 스트리트 푸드 문화가 강하고 말레이시아는 종교적 제약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또 다른 특성이 있죠.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마지막 날 미니마트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진열대에는 한국 음식들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럽게 다른 상품들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더 이상 특별한 외국 음식 코너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된 거죠. 베트남 직원들이 점심 후 자연스럽게 들러서 오후 간식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체험존에서는 여전히 작은 소통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선배가 한국 간식 먹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들이요. K푸드는 한 접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실험은 끝났지만 한국 음식과 문화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